됐어. 호흡입니다. 자, 이제 호흡 배설 뭐 두 개만 더 배우면 끝이니까요. 호흡은 또 별거 없어요.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A번 호흡계, 1번 호흡계.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 뭐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립니다.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을 열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한 가지 좀 숨 쉴 때 생각을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옆에서 옆모습을 보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코고요. 이 입이고요. 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 짱구인가?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사람 같네.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날 이제 이런 그림 우리가 많이 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쉬면 이렇게 여기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콧구멍에서 이렇게 빨대 같은 이렇게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길이 나눠지고요. 여기에 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맨날 우리가 보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몸 내부에 얘네들이 호흡계야. 그 얘네들이 호흡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잖아. 기관계. 그런데 자, 우리가 순시로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긴 하는데 입으로도 쓸 수 있잖아. 입으로도. 입으로 왜 쉴 수 있는가? 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입이 이렇게 해서 다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럼 입은 호흡계인 것인가? 아닙니다. 입은 호흡이 아니야. 입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 뿐이지 입은 기본적으로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입은 호흡기가 아니고요. 입으로 숨 쉬면 좋지 않아. 얘들. 그래서 입 벌리고 숨 쉬는 습관은 어떻게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얘를 콧구멍까지 얘를 코라고 부르죠. 쭉 그 공기가 지나가는 관. 그래서 여기를 기관이라고 불러. 공기가 지나가는 관. 그 공기가 지나가는 관이 갈라집니다. 그럼 나무가 이렇게 밑에서 자라면요. 나무가 자라다가 나무 가지로 갈라지죠. 이렇게. 나무 가지로 갈라지죠. 그 나무를 거꾸로 보는 것 같은 거야.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나무 가지가 갈라지잖아. 그래서 한자로 가지 지자를 써서 여기를 기관지라고 불러. 기관과 기관지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기관은 그냥 굵은 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갈라지는 관을 기관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갈라지는 건 사실 선생님 두 개로만 그렸지만 더 많이 갈라져. 많이 더 갈라져. 계속 갈라집니다. 이 나무 가지도 엄청 많이 막 갈라지잖아. 갈라지듯이 막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얘를 이제 폐라고 부르죠. 폐는 좌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도. 폐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폐가. 그래서 양쪽에 폐. 코, 기관, 기관지, 폐가 호흡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호흡이라고 보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세요. 1번 호흡. 사실 호흡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게 쉬운 대답은 아니야. 자, 1번 호흡. 은재야. 나 요새 이제 신기해 죽겠어. 뭐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아까부터 계속 어떡하지? 진짜. 아니 그건 뭐고 숙제는 왜 하는 거야? 아유. 자, 호흡. 1번 호흡. 플러스 강의야 오른쪽. 넓은 의미에서 숨을 쉬는 것,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호흡이라고 배우지만 생명에서 그 우리 생물 분야, 이 생명과학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실제로 산소와 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노폐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호흡은 그런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핵핵대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불러. 참고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겉에서 말하는 기체 교환만 배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들숨과 날숨 봅시다. 쉬워요. 앞부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번 뜻, 들숨, 들이마시는 숨 하고 들이마시는 숨, 날숨, 내쉬는 숨 후 하고 내뱉는 숨. 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쉬운 말이니까 난 넘어갈게요. 자, 2번 성분, 날숨에는 들숨보다 산소는 적게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다. 반대로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게 들어있다.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잠깐 칠판을 좀 볼게요. 내가 이게 얘 몸이야. 몸. 내가 결국 숨을 쉬는 이유는 밖에 있는 산소를 내 몸 안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 갖고 오려고 들숨과 날숨을 내뱉는 거잖아. 그럼 내가 코로 하고 내뱉으면서 이 폐에서 공기가 슉 빠져나갑니다. 얘 좀 느껴줄게. 슉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숨이 무슨 숨이야? 이게 날숨이죠. 날숨. 그럼 밖에 있는 공기가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들숨이죠. 들이마시는 숨.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야, 그러면 이 밖에는 몸 바뀌잖아. 이건 몸이고 이건 몸 바뀌잖아. 밖에는 산소가 보다 우리 몸 안보다 산소가 더 많은 거야. 그럼 그 많은 산소를 우리가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산소를 우리 몸에서 소비하고 우리 몸에는 뭐가 쌓여서 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날숨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자, 그럼 봐봐. 야, 몸 안과 몸 밖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몸 안보다 몸 밖에는 산소가 많고 몸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그러면 들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날숨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거겠지. 너무나 당연하지.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내용이잖아.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한 거야 지금.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라색 박스를 보면 산소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디에 많아? 들숨이 많다고 써있지. 왜 그래? 산소를 밖에 있는 산소를 내 몸 안에 갖고 오는 게 들숨이잖아. 그 들숨을 얘기해 보면 산소가 밖에가 많고, 자,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죠. 뻔히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지금 밑줄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쳤어.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래. 괜히 이런 거 갖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3번 호흡기의 구조를 봅시다. 호흡기의 구조. 아, 미안합니다. 오른쪽 2번 플러스 강의에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봅시다. BTB 용액이 나와. 그럼 우리가 BTB 용액에 대해서 또 상식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식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식. 물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잘 녹아. 물에. 그래서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기체가 잘 녹습니다.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기체도 물에 잘 녹아. 실제 막 녹아 들어가. 실제로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이건 첫 번째 상식이야. 물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잘 녹을 수 있는데 산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액체가 물이. 사이다나 콜라가 니네 뚜껑 딱 따면 칙 빠져나오는 게 그게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 액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가 산성이야.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를 녹이는 거야. 이. 자, 상식 두 번째. 지시약이 있어. 지시약은 어떤 용액이나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판단하는 용액을 지시약이라고 불러. 그 중에서 우리는 브롬, 티물, 블루. 자, BTB 용액이라는 이런 용액을 살펴볼 거야. BTB 용액. 자,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 색깔이 독특하게 있어.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무지개죠?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앞에 거 두 개 떼고 뒤에 거 두 개 떼면 딱 가운데 세 개가 남아. 노초파. 이게 노초파가 색깔이야. 산성에서 노란색을 띱니다.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띱니다.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BTB용의 색깔이 노초파야. 이 순서를 외워야 돼. 두 가지가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강의 2번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자, 가번 볼게요. 가번. 그 가번, 나번 그림 봐봐. BTB 용액이 있어. 그 BTB의 색깔이, BTB 용액이 뭐냐면 이제 물에다가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거야. 자, 그럼 가와 나 그림 봐봐. 은재, 가와 나 그림 봐봐. 가와 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 삼각 플라스틱 안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지. 그러면 걔가 산성, 중성, 염기성, 성질 색깔 중에 뭐라는 뜻이야? 중성이라는 뜻이야. 지금 중성 용액 두 개 만들어 놨다는 뜻이야. 근데 가에는 거기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나에는 애가 후하고 날숨을 집어넣는데, 야, 그럼 날숨에는 산소가 많냐 이산화탄소가 많냐?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지. 이산화탄소가 날숨으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니네가 날숨이 뭐야? 후하고 내뱉는 숨이라고. 후하고 내뱉으면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잖아. 지금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니까. 몸에는. 자,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그 나그림에서는 이 여학생 나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야? BTB 용액에다가 계속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이산화탄소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제 뭐가 돼버리겠어? 물이 점점 산성이 되겠지. 그러면 처음엔 초록색이었는데 내가 이산화탄소 막 집어넣으면 이제 그 용액 색깔이 뭘로 바뀔 것 같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가반 읽어볼게요. 아니, 가반 나온 다 됐고요. 결과 읽어볼게요. 결과. 나에서 BTB용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한다. 써있죠? 밑줄 치세요. 이 실험은 하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BTB용에게 날숨을 불어넣으면 산성으로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어. 색깔도 어떻게 바뀌냐? 초록색으로 바뀌어. 석주야 정신 차리고. 자, 다시 이제 왼쪽으로 와서 호흡기의 구조 봅시다. 호흡기의 구조. 자, 그림 위에 쭉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 자, 1번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 봅시다.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면서 기왕이 와서 폐로 들어간다. 돼 있고, 자, 칠판 보세요. 자, 공기가 지나가는 길 우리가 숨 쉬는 거야. 숨 쉬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자, 코, 물론 콧구멍, 코, 기관지, 폐. 간단하지? 공기는 코 지나서 기관 지나서 폐까지 갑니다. 됐죠? 산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빠져나가? 폐, 기관, 코로 빠져나가는 거야. 산소는 코, 기관지, 폐. 이산화탄소는 폐, 기관, 코 순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 기관지, 폐 속에 폐포 밑줄 쫙 치세요. 근데 이제 폐라고만 써있고 폐포라고 써있죠. 폐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 표에서 볼 거야. 자, 표 봅시다. 2번 구조화기. 코. 자, 이제 펜 들고 쫙쫙 밑줄 좀 쳐. 이제 키워드도 다 할 테니까. 자, 코. 첫 번째 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이렇게 써 있죠. 따뜻 밑줄, 축축 밑줄.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듭니다. 밑줄 치세요, 두 개. 근데 얘가 그냥 따뜻 축축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몸 밖에 있는 공기를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들이면서 뭘 조절하느냐? 따뜻, 온도와 축축,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게 코가 하는 역할이야. 온도, 습도 쓰세요, 옆에. 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점. 코 속은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낸다. 자, 털, 끈끈한 액체. 또 키워드죠? 털, 끈끈한 액체. 그래서 먼지나 세균 걸러주는 건데요. 끈끈한 액체는 다른 말로 뭡니까? 점액입니다. 그래서 점액이란 표현도 문제 나와. 털과 점액이 있다.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털과 끈끈한 액체가 있다. 맞는 거고요. 끈끈한 액체가 점액입니다. 점액. 그 점액이 콧물이야.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렇게 찬바람이 좀 세거나 하면은 코가 예민하게 반응해. 왜냐면 코가 온도나 습도를 이렇게 열심히 조절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 에어컨 바람은 사실 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낮은 온도에 너무 건조한 공기야. 얘는. 그러니까 얘가 내 코로 들어가려면 내 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얘를 뭐 온도를 데피고요.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안 좋거든. 그 다음에 얘가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콧물을 많이 만들어서 습도를 높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 막 콧물 질질 나오고 막 추웠고 막 그러는 거야.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관지 봅시다.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저거? 자, 기관지. 자, 첫 번째 점. 기관 안쪽에는, 안쪽 벽에는 선모가 있어 먼지나 세균들을 거른다. 자, 기관 안쪽에 선모 있죠? 밑줄 쫙 치세요. 선모. 그 다음에 먼지나 세균들을 거른다. 밑줄 치세요. 아니, 선모에 그럼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먼지나 세균 거른다. 밑줄 쫙 치시면 됩니다. 선모. 자, 선모가 뭐냐면요. 이 기관지. 이 기관지를 내가 현미경으로 좀 확대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막 공기가 지나갈 거야. 빨대 같은 거니까 기관은. 빨대 같은 건데 여기가 털들이 나 있어. 아이씨, 이렇게. 털들이 나 있어. 이 털이 선모야, 선모.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작은 털이야. 선모야. 이 선모들은 또 점액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끈끈한 액체에 이렇게 덮여 있어. 끈끈한 액체. 근데 이 선모가 막 움직여,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이게 달라붙어 끈끈한 점액이 있으니까 달라붙으면 이 선모가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또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입 밖으로 탁 튀어나오게 만들어줘. 잘 안 나올 때는 코가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여기 목이 간질간질 만들어서 기침을 하게 만들어줘. 기침을 하면서 몸 밖으로 팍팍 내보내는 거야. 자, 얘가 이 털들이 선모입니다. 이 털들이 가는 털들. 다음 두 번째 점.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 각각 좌우평이 연결된다. 자, 폐가 좌측과 우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밑줄 안 칠게요. 세 번째 점.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 연결. 자, 폐포 연결 밑줄 주세요. 폐포와 연결됩니다. 폐포는 밑에 나와. 이거 좀 이따 볼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폐포와 연결. 다음 폐 봅시다. 아, 손 참 그지 같네요. 자, 폐. 첫 번째 점. 가슴 속에 좌우 한 개씩 있다. 좌우 한 개씩 밑줄 주세요. 좌우 한 개씩. 우리 몸에 이렇게 두 개 있는 기관은 사실 하나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대표적으로 눈. 두 개인데 하나 없어도 앞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죠. 불편은 해도. 콩팥 두 개인데 하나 없어도 삽니다. 폐도 마찬가지야. 좌우 하나씩 있어서 폐암 걸리거나 뭐 하면 한쪽을 그냥 잘라버리기도 해. 그럼 이제 한쪽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한 쌍 있다는 뜻이야, 한 쌍. 두 번째 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이는 흉곽에 들어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가로막이라는 게 일단 어디 있냐면요. 이 폐 밑에 이렇게 근육막이 하나 붙어 있어. 요게 가로막이야.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로막. 그 다음에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양쪽에 우리 몸의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단단하게 이제 갈비뼈가 보호를 하고 있잖아. 모든 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지. 갈비뼈가 이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폐가 끼어 있습니다. 사이에. 자, 잘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죠. 화살표 다음에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한다. 이렇게 써 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밑줄 쫙 치세요. 폐는 근육이 없어. 폐는 근육이 없어.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공기를 마시고 내보내고 마시고 내보내고 하는데 웃기게도 폐는 근육이 없어. 심장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어. 그래서 당연히 근육이 없어만 밑줄치면 되는 거다. 그러면 폐는 어떻게 커지고 작아집니까? 예, 갈비뼈와 가로막 때문에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밑줄 치면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한다. 밑줄 쫙 치세요. 갈비뼈와 가로막 때문에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야. 거기 말고, 아니, 다 밑줄 쳐. 제일 중요한 거야.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밑줄.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 폐포가 굉장히 작은 건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 한 3억 개 정도 있어. 3억 개. 3, 4억 개 정도 있어. 양쪽 폐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야. 수많은 폐포로에서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밑줄. 그 다음에 화살표 다음도 밑줄.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게 보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주기 때문에 기체 교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비슷한 거를 우리가 플러스 강의 보면요. 3번에 보면 비슷한 걸 융털에서 봤어요. 융털. 소장 융털. 그거 잘 써있죠? 3번.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 플러스 강의에. 자, 폐포와 소장 안쪽 벽의 주름과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 각각 기체 교환과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뭔가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폐포와 융털은 같이 비교가 좀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와서 이제 폐포를 볼 건데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